믿었던 남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평생 헌신했던 여자가 그 칼끝을 자기 심장에 겨눴고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들과 엄마 두 변호사가 동시에 법정박 전쟁을 선포했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냉혹한 독재자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채화영을 향한 포위망이 사방에서 완성됩니다. 앞으로, 위로, 옆으로, 뒤에서 도망칠 방향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순간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드라마의 핵심 인물들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면 충격 포인트를 반도 못 느낍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인물은 총 7명입니다. 첫 번째, 채화영. 이 드라마의 실질적인 중심 악역이자 드림모텔 대표입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세련된 사업가지만 그 이면에는 살인과 공작과 배신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은 단순한 악역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체스말처럼 움직여왔고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체스판이 뒤집힙니다. 두 번째, 강백호. 변호사입니다. 채화영에 맞서는 이 드라마의 주요 대립축이에요. 정의롭고 냉철하며 법이라는 무기를 가장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강백호에게는 드라마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내용의 핵심 뇌관이 됩니다. 세 번째, 한영자. 강백호의 어머니이자 역시 변호사입니다. 강단 있고 뜨거운 정의감을 가진 인물이에요. 남편이 살인 현장에 유인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한영자는 더 이상 법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탈을 쓴 복수자로 돌변하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강남봉. 강백호의 아버지이자 한영자의 남편입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남자예요. 바로 그래서 채화영의 함정에 걸리면 더 무섭습니다. 이 순수한 남자 하나가 무너지느냐 버티느냐에 따라 강백호가 쌓아온 모든 증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준호. 강백호의 이복 형제입니다. 차갑고 얼음 같은 남자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 질투의 대상이 하필 친동생 강백호라는 것이고 그 이유가 밝혀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강혁. 채화영을 위해 지옥 끝까지 따라온 남자입니다. 그가 채화영을 위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 인물이 과연 악인인가 피해자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강혁의 마음에 균열이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마대창. 드림그룹 전체를 쥐고 있는 냉혹한 독재자입니다. 채화영에게는 시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드림그룹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그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7명이 만들어내는 충돌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충격은 가장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바로 강남봉입니다. 강남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특별히 강한 인물도 아니고 음모를 꾸미는 인물도 아닙니다. 평생을 묵묵히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온 남자입니다. 그 삶이 너무 고닫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채화영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채화영은 약점을 찾습니다. 강한 사람의 약점이 아닙니다. 선량한 사람의 약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사람에게는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날 채화영이 조용히 강남봉을 부릅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오랜 지인을 부르듯. 그 목소리의 온도와 눈빛의 온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남봉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 채화영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채화영이 말합니다. 남봉씨, 우리 둘 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경찰이 알면 남봉씨도 끝나는 거 아시죠? 이 대사 하나로 장면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잠깐요, 이 대사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둘 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말이 협박입니까? 아니면 회유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게 채화영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절대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협박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협박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발뺌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죠. 강남봉의 입장에서는 이게 악몽입니다. 그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그 사실 하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강남봉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 채화영의 공범이 되어 침묵을 지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채화영의 손에 목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평생 그 목줄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 채화영의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이 이 드라마 전체의 최대 분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남봉의 결정 하나가 강백호가 쌓아온 모든 법적 증거를 한순간에 뒤집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백호는 지금까지 채화영에 맞서기 위해 증거를 하나씩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중 핵심적인 것들이 강남봉의 증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남봉이 채화영의 공범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강백호의 증거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채화영이 알고 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채화영은 강백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남봉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무너뜨림으로써 아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채화영의 방식입니다. 정면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약한 곳,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약한 곳은 강남봉입니다. 강남봉이 침묵을 선택하느냐, 진실을 선택하느냐? 그 답을 오늘 이 리뷰에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을 상대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법정입니까? 증거입니까? 여론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카드는 한영자입니다. 한영자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냉철하고 강단 있고 정의감이 뜨거운 변호사입니다. 수십 년간 법을 무기로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살인 사건 현장에 유인당했다는 것을, 그 배후에 드림모텔 대표 채화영이 있다는 것을.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영자는 변호사입니다. 법이라는 칼의 날을 가장 날카롭게 벼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부터 한영자는 달라집니다. 아들 강백호가 채화영에 맞서 법적으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그 순간 엄마 한영자가 그 옆에서 또 다른 전선을 엽니다. 아들은 정면에서 법적으로 압박합니다. 엄마는 후방에서 증거를 캡니다. 아들의 방패와 엄마의 창이 동시에 채화영을 향합니다. 이 구도가 왜 중요하냐면 채화영은 한 방향의 공격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향의 동시 공격은 다릅니다. 앞을 막으면 뒤가 뚫리고 뒤를 막으면 앞이 뚫립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각각 가진 정보와 접근 경로가 다릅니다. 강백호가 갖지 못한 증거를 한영자가 갖고 있고 한영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강백호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보를 합치는 순간 채화영의 방어망에 구멍이 생깁니다. 채화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최악의 시나리오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공범 프레임에 엮어 넣으려 했던 강남봉의 아내가 변호사고 그 아들도 변호사고 그 모자가 동시에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든 상황.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이 가장 위협적인 순간은 강해 보일 때가 아닙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 안에서도 여전히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을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한영자가 칼을 빼드는 순간 채화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 이야기의 다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화영은 몰리면 항상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그게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선을 가진 인물 이야기입니다. 강준호. 이 남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얼음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 항상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표정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강준호가 웃는 장면, 따뜻한 장면을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강준호가 처음으로 질투를 느낍니다. 이 장면 하나가 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질투의 상대가 하필 친동생 강백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형제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중 구조를 보세요. 강준호가 마음을 빼앗긴 여자. 오장미입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사실 위장 신분입니다. 오장미의 진짜 연인은 강백호입니다. 그리고 강준호의 친어머니는 오장미의 최대적인 채화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강준호에게 옵니다. 내가 사랑한 여자는 가짜였다. 그 여자의 마음은 처음부터 내 동생에게 있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 여자의 적이다. 이 3중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강준호가 직접 내뱉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여자는 처음부터 가짜였고 그 여자의 마음은 내 동생에게 있었다. 이 한 문장 안에 배신, 상실, 질투, 자기 혐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핵폭탄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강준호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흔들릴 때 그 진폭은 보통 사람의 수십 배입니다. 강준호가 이 충격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그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화영 편으로 완전히 돌아선다. 어차피 배신당했으니 배신의 세계에 들어가겠다는 선택. 두 번째, 강백호 편이 된다. 오장미가 그쪽에 있고 어머니 채화영의 악함을 알게 되었으니 반대편을 선택하는 것. 세 번째,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 혼자 무너진다. 어느 방향이 가장 드라마틱할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을 등지는 순간 채화영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준호가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어머니 채화영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완전히 녹을 때 그 물은 모든 것을 쓸어가거든요. 잠깐 여기서 멈추고 가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놓쳤던 부분인데 다시 돌아보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준호를 둘러싼 세 인물. 오장미, 강백호, 채화영. 이 세 명이 각각 강준호에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오장미는 강준호가 처음으로 감정을 느낀 여자. 강백호는 강준호의 피를 나눈 형제. 채화영은 강준호를 낳은 어머니. 이 세 명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삼각형의 꼭지점에 강준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의 구조를 다시 보면 오장미와 강백호는 한편이고 채화영은 그 반대편입니다. 강준호는 이 삼각형 안에서 어느 꼭지점과도 진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강준호를 사랑하지 않았고 강백호는 강준호의 존재를 완전히 알지 못했고 채화영은 강준호를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강준호만큼 철저하게 혼자였던 인물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고독이 감정이 없어 보이는 얼음 외피 아래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하면 강준호가 질투를 느끼는 순간이 단순한 사랑의 질투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채화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준호일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마설린이 깨어납니다. 이 장면을 왜 따로 섹션으로 뽑았냐면 마설린의 각성이 이 드라마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설린이라는 인물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설린은 천방지축입니다. 거침없고 겁이 없고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것처럼 사는 인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설린이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장미가 마설린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 위장이 아닙니다. 오장미가 마설린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마설린이 가져야 할 관계, 마설린이 있어야 할 자리, 마설린이 가졌어야 할 감정들을. 그런데 그 위장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딥니까? 강준호의 옆입니다. 마설린이 눈을 뜨는 순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혼수 상태였던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기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강준호 옆에서 자기인 척을 하고 있었다는 것. 마설린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천방지축.
겁이 없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의 자존심 하늘을 찌르는 이 여자가 이 사실을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설린이 눈을 뜨는 순간 오장미의 위장은 끝납니다. 오장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파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마설린이 폭로를 하는 그 순간 피해를 입는 건 오장미만이 아닙니다. 오장미와 얽혀있는 강백호에게도 여파가 미칩니다. 그리고 강준호의 마음에도 또 다른 충격이 가해집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가짜였다는 사실. 그 가짜가 내가 느낀 감정까지 가짜로 만들어버린다는 감각. 강준호가 이미 한 번 이 감각을 경험했는데 마설린의 각성으로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중으로 확인되는 배신. 이 드라마에서 강준호가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마설린은 그 사실을 알면서 폭로하는 걸까요? 모르면서 폭로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마설린이 단순한 조연인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플레이어인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마설린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혼수 상태 동안에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마설린이 두 번째 유형이라면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이강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강혁은 악인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정체성이 동시에 성립하는 인물이 이강혁입니다. 채화영을 위해 이강혁이 저지른 일들을 나열해보면 오복기를 죽였습니다. 강남봉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 관여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강혁은 명백한 공범이고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강혁에게는 채화영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헌신인지 모를 그 감정. 그 감정 때문에 그는 지옥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해지는 채화영을 보면서 이강혁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채화영이 저지르는 일들이 이강혁이 생각한 선을 넘습니다. 그 선이 어디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에게 그 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채화영이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강혁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여자는 정말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맞는가? 이 질문이 이강혁 내면에서 폭발하는 순간 그의 모든 헌신이 의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강혁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강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준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 채화영의 충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복기를 죽이는데 관여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강준호가 이미 어머니 채화영에 대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까지. 이 드라마에서 강준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강혁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채화영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강혁이 완전히 돌아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채화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채화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채화영이 숨겨온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칼을 들면 그 칼은 외부의 어떤 공격보다 날카롭습니다. 이강혁이 완전히 돌아서는 순간 채화영은 등에 칼이 꽂힙니다. 그 칼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에 꽂히는 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또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채화영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내부에 이강혁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동반자. 둘째, 외부에는 강준호라는 방패가 있었습니다. 드림그룹의 후계자. 셋째, 마대창이라는 최상위 권력의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강혁은 마음에 균열이 생겼고 강준호는 3중 충격을 받아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마대창은 진실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채화영의 방어막이 하나씩 순서 있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방향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 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강백호인지 한영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플레이어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드라마의 진짜 결말을 만들어낼 겁니다. 계속합니다. 자, 이제 이 드라마에서 조금 색다른 포지션을 가진 인물을 보겠습니다. 염산월입니다. 이 인물이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채화영에 맞서는 다른 인물들은 모두 정의감이나 복수심 또는 법적 의무감으로 움직입니다. 강백호는 정의감, 한영자는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 마대창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본능. 그런데 염산월은 다릅니다. 염산월이 채화영에 대항하는 이유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가장 교활하고 비겁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영리합니다. 갑질 논란 기사를 흘린 것이 염산월입니다.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마대창의 눈앞에서 채화영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염산월이라는 인물 자체가 허당기와 푼수짓이 잦은 캐릭터라는 겁니다. 영리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행에서 실수를 합니다. 냉철하게 계산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드라마의 묘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악당에 맞서는 사람들이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백호는 때로 너무 원칙적이고 한영자는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 염산월은 치밀하지 못합니다. 그 불완전함이 이 드라마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더 긴장감 있게 만듭니다. 염산월이 펼치는 게임, 즉 갑질 기사를 시작으로 채화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이 전략은 이미 1차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마대창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머리의 대가 염산월이 준비하는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염산월이 갖고 있는 정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갑질 논란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그리고 그 무언가가 나오는 순간 마대창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염산월이 실수 하나를 합니다. 그 실수가 채화영에게 발각됩니다. 채화영이 배후를 알아채는 순간 염산월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복입니다. 염산월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외줄타기입니다. 성공하면 채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한 발 삐끗하면 자신이 떨어집니다. 그 외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염산월 본인도 포함해서.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거운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대창이 칼을 빼드는 장면입니다. 마대창이라는 인물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그는 드림그룹 전체를 손에 쥔 사람입니다. 냉혹한 독재자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냉혹한 독재자에게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그룹 자체입니다. 마대창에게 드림그룹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 자체이고 자신의 존재 이유이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입니다. 그 드림그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마대창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갑질 기사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대창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파고들다 보면 갑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복길 피살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그 순간 마대창 앞에 펼쳐지는 진실. 며느리 채화영이 사람을 죽였다. 이 한 줄이 마대창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드림그룹이 자신의 전부인 마대창에게 채화영의 범죄는 단순한 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채화영이 저지른 범죄가 드러나면 드림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이 왕국이 한 여자의 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대창이 칼을 빼드는 이유는 정의감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은 어떤 정의감보다 더 가혹하고 더 냉혹합니다. 냉혹한 독재자가 채화영을 향해 진짜 칼을 드는 날 드림그룹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채화영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마대창이라는 최상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막이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입니다. 채화영을 가장 강력하게 지켜줬던 존재가 채화영을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마대창이 칼을 드는 순간 채화영에게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강백호와 한영자가 있고 뒤에는 이강혁이 등을 돌리고 있고 옆에는 염산월이 칼질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마대창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강남봉이 진실을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드라마 전체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채화영을 향한 이 포위망,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형성된 걸까요? 강백호가 법적으로 싸우고, 한영자가 증거를 모으고, 마설린이 눈을 뜨고, 이강혁이 균열을 갖고, 마대창이 조사를 시작하고, 염산월이 기사를 흘리고, 강남봉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각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이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것처럼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율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 판, 누가 진짜로 짜고 있는 걸까요? 강백호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전면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는 걸까요? 이 드라마에서 한 번도 의심받지 않은 인물. 그 인물이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일 수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복길이 진짜로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강남봉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강혁이 처음부터 채화영과 함께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설린의 혼수 상태가 정말 사고였는가, 계획이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이 드라마의 진짜 판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 판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포위망이 얼마나 큰 계획의 일부였는지가 밝혀집니다. 더 큰 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판의 윤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 7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화영을 둘러싼 포위망을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면에는 강백호의 법적 전면전이 있습니다. 강백호는 변호사입니다. 그가 쌓아온 증거들, 그가 만들어온 법적 구조가 채화영의 정면을 막고 있습니다. 이 전선은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공개적인 싸움입니다. 후방에는 이강혁의 균열과 배신이 시작됩니다. 채화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온 남자.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채화영이 숨겨온 모든 것이 위험해집니다. 후방의 배신은 정면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위에는 마대창의 직접 조사가 내려옵니다. 드림그룹의 지배자가 며느리의 범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감정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에서 나온 냉혹한 처단 의지입니다. 옆에는 염산월의 조용한 칼질이 계속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론을 통해 정보를 흘리며 채화영의 기반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강남봉의 진실 선택이 있습니다. 가장 선량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채화영의 공범 프레임이 무너지고 강백호의 증거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영자가 아들 강백호 옆에서 두 번째 칼을 빼들었습니다. 두 변호사가 동시에 법과 증거를 무기로 채화영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마설린이 눈을 떴습니다. 오장미의 위장이 폭파되고 강준호의 세계가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채화영은 지금 6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포위망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을 너무 쉽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반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위망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까지 채화영은 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그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판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의 요구에 침묵할까요? 진실을 선택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침묵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드라마의 진짜 설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강백호, 한영자,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인물?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추리가 다음 리뷰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채화영을 향한 포위망 7방향에서 동시에 좁혀오는 이 거대한 압박을 오늘 함께 따라가 보셨습니다. 강남봉이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 한영자가 칼을 완전히 빼드는 순간, 이강혁이 완전히 돌아서는 순간, 마대창이 직접 채화영 앞에 서는 순간, 마설린이 오장미의 위장을 폭로하는 순간,
그리고 강준호가 자신의 3중 충격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리뷰 올라오는 즉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드라마 전체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믿음과 배신. 채화영이 배신하고, 이강혁이 배신당하고, 강준호가 배신을 경험하고, 강남봉이 배신의 기로에 서고, 마설린이 자신이 배신당한 공간에서 눈을 뜨고, 이 드라마에서 진짜로 서로를 믿는 관계가 있습니까? 강백호와 한영자 모자 관계가 아마도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진짜 믿음이 있는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가장 강력한 팀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이 연결될 때 그 힘은 배신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보다 강합니다. 채화영이 결국 무너지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맺은 모든 관계가 진짜 믿음이 아닌 이해관계와 공포와 복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이강혁이 균열을 겪는 것도, 강준호가 흔들리는 것도, 염산월이 반기를 드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반면 강백호와 한영자는 법이라는 무기를 같이 들고 가족이라는 믿음을 등에 업고 싸웁니다. 이 조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단순합니다. 배신으로 만들어진 왕국은 반드시 배신으로 무너진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연결된 두 사람은 아무리 큰 조직도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좋은 드라마의 악당은 단순히 나쁘기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채화영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드라마는 채화영의 과거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녀를 보면 추론이 가능합니다. 채화영은 항상 자기 손에 피가 묻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협박인지 회유인지 모를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강혁이라는 충복을 통해 직접적인 범죄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의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을 배운 사람. 채화영이 드림모텔을 운영하는 이유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겁니다. 드림모텔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정보의 집결지이고 사람들을 묶는 고리입니다. 채화영은 그 고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전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이 지금 하나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채화영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법적 처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평생 상황을 통제해온 사람. 항상 판을 짜온 사람.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통제권을 잃는 순간 채화영이 드라마 후반부에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겁니다. 통제를 잃은 채화영은 더 위험해질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인간적인 면을 드러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로운 서브플롯 중 하나가 오장미와 마설린의 관계입니다. 오장미가 마설린 행세를 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신분 위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연기입니다. 내가 나이고 저 사람인 척을 하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마설린의 관계 속에서 살고 마설린의 자리에 앉아있고 마설린에게 왔을 감정들을 받으면서 오장미가 강준호에게 느낀 것이 순수하게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마설린이 느꼈어야 할 것을 오장미가 대신 느끼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이 오장미 캐릭터를 단순한 위장 스파이가 아닌 훨씬 복잡한 인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설린이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자기 신분을 훔쳐간 사실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동안 자기가 없어도 세상이 돌아갔다는 사실. 심지어 자기보다 오장미가 강준호 옆에서 더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마설린에게 진짜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설린의 반응이 단순한 분노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노와 혼란과 어떤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터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마설린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실을 밝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기억은 신뢰할 수 없는 장치로 계속 등장합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고 누군가는 기억을 숨기고 있습니다. 강남봉의 기억, 이강혁의 기억, 마설린의 기억이 각각 다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오복길이 피살된 장소. 강남봉이 있었던 그 자리. 최화영과 이강혁이 공유한 공간 등. 이 드라마에서 장소는 항상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증입니다. USB, 녹음 파일, CCTV, 블랙박스. 이 드라마에서 이런 물증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물증들은 완전한 진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진실을 암시할 뿐입니다. 완전한 물증이 등장하는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 물증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강혁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평생 최화영을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해온 사람이라면 보험을 들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화영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이강혁이 갖고 있다면 그가 완전히 돌아서는 순간 그 증거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이 드라마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의 예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 강남봉이 진실을 선택합니다. 최화영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강남봉은 결국 진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영자가 남편의 그 선택을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 예측, 이강혁이 결정적인 증거를 강백호에게 넘깁니다. 이강혁이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는 강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과 연결될 겁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마지막 양심을 위해 이강혁은 증거를 내놓습니다. 세 번째 예측, 마대창이 최화영을 법보다 먼저 처단하려 합니다. 냉혹한 독재자 마대창은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림그룹을 지키기 위해 최화영을 드림그룹 내부에서 먼저 제거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대창과 강백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대창의 방식이 강백호가 원하는 법적 정의와 충돌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예측, 최화영의 마지막 반격은 예상치 못한 카드입니다. 최화영이 진짜로 몰리는 순간 그녀가 꺼내는 마지막 카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꺼내는 순간 또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예측, 마설린은 단순한 피해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설린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장리의 위장을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최화영에 대한 자신만의 진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설린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측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과거 사건입니다. 현재의 모든 사건이 그 과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복길의 피살이 1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이 그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처음부터 최화영과 함께하게 된 이유도 그 과거에 있을 겁니다. 강준호의 출생의 비밀도 그 과거와 연결됩니다. 이 과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현재 갈등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건에 관여된 사람은 최화영과 이강혁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대창이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드림그룹의 설립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인물이라면, 그 인물이 현재 이 드라마에서 조용히 판을 짜고 있다면, 이 드라마는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10년짜리 복수극일 수 있습니다. 그 복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마지막에 밝혀질 진짜 충격입니다. 이건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리뷰 정말 길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화영을 둘러싼 7방향의 포위망, 강남봉의 선택, 한영자의 칼,
강준호의 삼중 충격, 마설린의 각성, 이강혁의 균열, 염산월의 게임, 그리고 마대창의 진짜 칼.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채화영을 향해 좁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낼 카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더 큰 판이 있습니다.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그 판을 함께 열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리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와 생각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채화영을 미워하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감각. 그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 감각. 이것은 단순한 악당 매력이 아닙니다.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무서운 특성은 완전히 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거짓말이 없습니다. 강남봉에게 한 말도 사실입니다. 둘 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말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채화영의 방식입니다. 진실을 말하면서 속이는 사람, 사실을 이용해서 거짓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비틀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맥락을 만듭니다. 그래서 강백호가 채화영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채화영이 직접 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없어서입니다. 항상 이강혁이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처리하고 자신은 뒤에 서 있었으니까요. 법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채화영의 행위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강백호가 채화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강혁 같은 내부 증인이 필요합니다. 채화영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지시의 증거를 가진 사람. 이강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강혁도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증언을 하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강혁이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채화영을 넘길 것인지. 이 질문이 이 드라마 법적 플롯의 핵심입니다. 채화영이 법적으로 처벌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강혁의 증언,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물증, 강남봉의 진실 진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는 순간 채화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드라마는 그 세 가지가 하나씩 갖춰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 강준호입니다. 그 이유는 강준호가 이 드라마의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화영 진영도 아니고 강백호 진영도 아닙니다. 강준호는 지금 진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영이 없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은 드라마를 통째로 바꿉니다. 강준호가 강백호 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림그룹 내부에서 채화영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강준호는 드림그룹 안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대창 다음으로 드림그룹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강준호입니다. 강준호가 등을 돌리는 순간 채화영은 드림그룹이라는 기반 자체를 잃습니다. 그런데 강준호가 강백호 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백호가 오장미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강준호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강준호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정을 느낀 유일한 여자가 자신의 동생 편에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동생과 한편이 되는 것은 강준호에게 엄청난 내면의 싸움을 요구합니다. 그 싸움에서 강준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드라마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오장미일 겁니다. 오장미가 강준호에게 직접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 위장이었던 것, 강백호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강준호에게 미안하다는 것. 그 대화가 강준호의 심장을 건드립니다. 얼음이 완전히 녹습니다. 강준호가 선택합니다. 채화영에 맞서는 쪽을. 그 순간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차가운 사람이 가장 뜨거운 선택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구도가 있습니다. 냉혹한 독재자 마대창이 최화영을 심판하는 구도입니다. 마대창이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시 드림그룹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을 겁니다. 최화영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마대창이라는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보호막이 아무 데가 없이 제공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대창이 최화영을 향해 칼을 듭니다.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을 처단하는 상황.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걸까요? 이 드라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마대창이 최화영을 처단하는 방식이 법적인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백호는 법으로 최화영을 처벌하려 합니다. 마대창은 자신의 방식으로 최화영을 제거하려 합니다. 이 두 방향이 충돌하는 순간 강백호와 마대창이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면서도 서로 걸림돌이 됩니다. 같은 적을 가졌지만 방법이 다른 두 플레이어. 이 갈등이 이 드라마 후반부에 또 다른 긴장축이 됩니다. 그리고 마대창이 최화영을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순간 강백호가 그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화영을 법의 심판 앞에 세우기 위해 마대창의 불법적인 처단을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 이 드라마가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닌 이유입니다. 선과 악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유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복잡함이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한영자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의 한영자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한영자가 계속 충돌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따릅니다.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아내로서 한영자는 남편이 살인 현장에 유인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어머니로서 한영자는 아들 강백호가 위험에 처한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 정체성이 한영자 안에서 싸웁니다. 한영자가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의 뜨거움을 함께 가져가는 것, 그게 이 인물이 드라마에서 발휘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냉철함만 있으면 차갑습니다. 뜨거움만 있으면 무모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 인물은 가장 강해집니다. 한영자가 최화영에 맞서는 방식은 강백호와 다릅니다. 강백호는 증거를 모아 법정에서 싸우려 합니다. 한영자는 최화영이 만들어 놓은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최화영이 의존하는 사람들, 최화영이 이용하는 관계들, 최화영이 쌓아온 신뢰들을 하나씩 해체하는 방식. 아들이 정면에서 싸울 때 엄마는 후방에서 기반을 허무는 것. 이 두 사람이 팀이 될 때 최화영에게 완전한 포위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영자가 가진 또 하나의 무기는 최화영이 예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화영은 강백호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한영자를 강백호만큼 경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심이 최화영의 실수가 됩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현재 갈등은 오복길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복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죽어야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이 드라마의 진짜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복길은 단순히 죽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복길이 살아있을 때 알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화영에게 위험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오복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10년 전 사건과 연결된 무언가라고 봅니다. 최화영과 이강혁, 그리고 어쩌면 마대창까지 연루된 어떤 사건. 오복길은 그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아니면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다시 그 사건과 관련된 움직임을 시작했고 최화영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최화영이 오복길을 없앤 이유는 오복길이 알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진짜 맥거핀입니다. 강백호가 오복길 사건을 파고드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복길이 왜 죽었는지를 알면 최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증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두 곳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강혁의 기억 속. 직접 오복길과 관련된 일을 처리한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오복길이 남긴 어떤 형태의 기록 속. USB이거나 사진이거나 녹음 파일이거나. 오복길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보험을 들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보험이 등장하는 순간 이 드라마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드림 모텔. 이 드라마의 무대 중 하나이자 채화영의 권력 기반입니다. 드림 모텔이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는 것은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라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모텔은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이지 않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비밀이 오가는 장소, 계약이 이루어지는 장소, 거래가 성사되는 장소입니다. 채화영은 드림 모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 채화영의 진짜 무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채화영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채화영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드림 모텔에 그 비밀의 흔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CCTV 기록, 장부, 녹음, 사진. 드림 모텔 어딘가에 채화영의 모든 것을 담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백호가 드림 모텔을 공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드림 모텔 안에 채화영을 무너뜨릴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채화영이 가장 신뢰한 이강혁이 드림 모텔의 내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강혁이 돌아서는 순간 드림 모텔의 모든 비밀이 함께 돌아섭니다. 드림 모텔은 채화영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국이 이제 채화영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왕국과 감옥은 벽 하나 차이입니다. 그 벽이 안에서 열리느냐 밖에서 부서지느냐의 차이. 이 드라마에서 그 벽은 이강혁이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채화영을 악당으로 봤습니다. 강백호를 정의의 편으로 봤습니다. 이강혁을 채화영의 충복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어딘가에 우리가 보지 못한 관점이 있다면 채화영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채화영은 왜 드림 모텔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 했을까요? 단순한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일까요? 채화영이 오복기를 없앤 것이 단순한 범죄 은닉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오복길이 채화영에게 진짜로 위협이 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무언가가 채화영 자신의 비밀이 아니라 채화영이 지키려는 누군가의 비밀이라면 이강혁이 채화영을 위해 모든 것을 했던 이유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이강혁 자신이 져야 하는 어떤 빚이 있어서라면 강준호의 존재 자체가 이강혁과 채화영 사이의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1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선명한 선악구도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아래에 훨씬 복잡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 모든 이야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였을 수 있고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큰 가해자였을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진짜 진실은 아직 열리지 않은 문 뒤에 있습니다. 누가 진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리뷰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이 포위망이 어떻게 실제로 채화영에게 가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리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판이 남아 있습니다.